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새벽입니다. 전우책입니다. 예전 같으면 예정된 톱뉴스가 이 뉴스판에 오르지도 못한 하루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수능 뉴스입니다. 수능 뉴스는 늘 톱뉴스였습니다. 이 시험이 어려웠다 쉬웠다는 뉴스부터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수능 뉴스는 조중동 인터넷판에서 이 동아일보만 취급을 했습니다. 물론 아마 종이신문에는 일면에 거의 다 사이드로 수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일보 제목이 이렇습니다. N수생 역대 최다인데 변별력 빨간불. 어제 14일 있었던 2025학년도 수능시험은 이처럼 뉴스에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1971년만 하더라도 한 학년이 120만 명을 넘었죠. 그러니까 당시 예비고사는 국가적 행사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재학생 38만 명, 졸업생 8만 명 남짓한 시험으로 축소가 된 겁니다. 다 합해도 46, 7만 명 정도입니다. 어쨌든 국어, 수학, 영어 모두 불수능으로 불렸던 작년보다 아주 쉽게 출제가 됐다고 합니다. 언론은 벌써부터 대규모 의대 정문 발표로 이 대학 입시에 2번 이상 도전을 하는 N수생, 그래 재수생, 3수생 다 합쳐서 N수생이 21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을 고려하면 상위권 변별력 확보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시험 문제가 쉬우니까 만점자도 속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중의 관심은 전혀 수능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무려 1614일 만에 4만 전자로 폭락을 했다. 어제는 종일 오르는 것처럼 보이다가 오름폭이 축소가 되더니만 막판에 4만 전자로 폭락을 했습니다. 이 4만 전자가 된 폭락장 바람에 시가총액도 이 300조가 붕괴가 된 바로 삼성전자 뉴스에 관심이 컸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시총 1위 삼성전자 주가가 4년 5개월 만에 1.38% 하락을 하며 49,900원에 마감을 한 겁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을 약 4,700억 원어치 하루에 4,700억 원어치 순매도를 하며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12거래일 연속 순매도입니다. 자세히 보면 사실상 한 달 넘게 지금 순매도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8월 56%대에서 이날 51.87%까지 내려왔습니다. 어제 HBM 반도체로 한창 지금 성과를 드높이고 있는 SK하이닉스도 나흘째 폭락 장세를 이어가면서 어제 하루만 5.41% 하락을 하며 17만 3천 원 아주 저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정치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이 정치 뉴스로서 이미 예고가 된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표결도 아주 너무 뻔한 뉴스라서 거의 모든 언론에서 밀렸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게 일면 헤드라인으로 내놓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뉴스인데, 뉴스 밸류가 그런데 세 번째 특검인데다가 거기다가 이미 예고가 됐고 그리고 통과가 워낙 뻔한 사안이니까 거의 모든 언론에서 헤드라인에서 밀린 겁니다.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를 한 이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과 명태균 등을 통해 부정선거 그리고 인사 개입을 하고 국정을 농단했다 하는 의혹 등으로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주가 조작 이 두 개만 수사하는 것으로 수정안이 제출됐습니다. 원래 김건희 여사에 연관이 된 8개 의혹을 수사하겠다 이렇게 법안을 만들었다가 2개로 대폭 축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특검 추천권은 대법원장 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그중에서 2명을 추리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민주당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대법원장 추천권에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이런 단서 조항을 붙여놓았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특검을 임명하도록 그렇게 법안을 만든 겁니다. 자, 어쨌든 이 특검 법안은 어제 본회의에서 재석 191명 중에 찬성 191명, 그러니까 한 명의 반대도 없이 통과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국민의힘 108명을 제외하고 사실상 전원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공천거래 의혹을 받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에 대한 구속심사가 또 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6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김영선이 먼저 심사를 받고 그리고 명태균은 시간이 좀 더 걸렸습니다. 창원지법은 어제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혐의를 받는 명태균과 김영선 또 이들에게 공천 대가로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넨 1억 2천만 원씩 건넸죠. 돈을 건넨 2022년 지방선거 경북대구 지역 예비후보들 배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검찰은 명태균이 김영선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23년 11월까지 세비 7,600여만 원을 그러니까 세비의 절반씩을 또박또박 수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게 9천여만 원 받았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나중에 범죄 혐의에 7,600여만 원으로 수정이 된 겁니다. 김영선이 2022년 보궐선거 당시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태균이 구속영장에 적시가 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명태균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 대통령 부부 및 측근과의 신분을 과시하며 자신 덕분에 김영선이 전략공천을 받고 향후 선거에서도 전략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세비를 교부받은 것이다. 명태균은 빌린 돈을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201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에 김영선이 선거 비용으로 회계 책임자인 강혜경이 명태균으로부터 6천여만 원을 빌렸다. 그래서 이 돈을 매달 세비를 절반씩 떼서 보내줌으로써 갚았다. 이 얘기입니다. 이 돈을 지난 1월 강혜경으로부터 모두 변제받았을 뿐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 뉴스의 흐름 중에 절반 정도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한 정세 변화에 연관이 된 겁니다. 최근 우리 정치 폭락 역시 트럼프 연관 뉴스에 속해 있습니다. 어제는 일론 머스크의 과도한 개입이 세계적인 뉴스가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공동 대통령이 아니냐, 이 트럼프 측근들의 성토가 캠프 안에서 쏟아졌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신설되는 정부 효율부라는 부에 수장으로 앉혔죠. 근데 이 정부 효율부가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것 같습니다. 미국 행정부를 모두 난도질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선거 이후에 머스크가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머스크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NBC 방송은 머스크가 선거 이후에 트럼프의 집인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그래 골프장입니다 이게, 마라라고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트럼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내각 인선 논의와 주요 정책회의에 참석을 하며 심지어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도 함께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놀라울 일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측근들은 머스크가 자신의 견해를 지나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NBC에 나온 트럼프 측근이 말이 이렇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이 공동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는 누구에게나 트럼프 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아메리카 PAC를 자랑을 하고 있으며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에게 빚을 졌다고 느끼게 하려 한다. 머스크는 모든 것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그가 트럼프 측근들을 괴롭힐 정도로 강력하게 자신의 의견을 내세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머스크가 사사건건 개입을 함으로써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정치판에 부부가 함께 공범이 되는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자세히 보면요, 무서운 일입니다. 부부 범죄단이라고 해야 합니까? 원래 남편이 도둑인 경우에 그 도둑을 도둑이라고 부르는 아내는 없습니다. 그 아내에게 도둑인 남편은 의직일 뿐입니다. 이쯤에 다들 알고 계시죠? 자기의 남편은 도둑이 아니라 의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정치판은 한 발 더 나가 이 부부로서 남편이나 아내가 저지르는 범죄에 이제 함께 동조를 하면서 그게 범죄라는 것에 둔감해지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겁니까? 어제 1심 선고를 받은 김혜경과 이런 아내에게 아주 애틋한 심정을 담은 거를 페이스북, SNS에 올린 이재명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조국과 정경심도 사실은 부부 공범이죠. 그런 케이스입니다. 따지고 보면 김정숙의 타지마할 관광을 뻔뻔스럽게 영부인 단독 외교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문재인, 아니 화를 내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건 영부인이 단독 외교다, 이 문재인의 표현입니다. 그런 문재인도 저는 같은 경우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들에게 중국집에서 식사를 대접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에게 어제 수원지방법원 형사 13부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혜경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그렇게 선고를 한 겁니다. 검찰은 김혜경이 자신의 사적 수행 비서인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소연에게 지시를 해서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를 했죠. 말하자면 배소연은 경기도 공무원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김혜경의 사적 비서 역할을 했다. 경기도에서 공무원으로서 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김혜경의 뒷바라지를 했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배소연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죠. 이번 중국집 사건만 하더라도 자기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건 맞다, 이건 뭐 속일 수가 없으니까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붙인 말이 아주 괴이합니다. 김혜경이 그 식사비를 현금으로 주었다, 그런데 내가 쉽게 말해서 그걸 삥땅을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배소연은 김혜경과 같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져 1, 2심 모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에 상고하지 않아서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어제 재판부의 판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시 배소연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 비용을 결제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예약 결제 수행 방법으로 보면 상당히 구체적,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배소연이 피고인의 묵인이나 용인날에 기부 행위를 한 것이고, 쉽게 말하면 그 국회의원 부인들에게 중국집 음식값 낸 것은 배소연이 김혜경의 묵인날에 기부 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재판부는 본 겁니다. 결국 피고인 김혜경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날 법원의 유죄 판결로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 전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자체는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소환을 해도 검찰에 출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검찰은 판결문 분석 후에 조만간 이재명 부부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건 국고 손실죄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이 동네 건달도 가족은 안 건드린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SNS, 페이스북에 말입니다. 혜경아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느라 그 곱던 얼굴도 많이 상하고 피아노 금반 누르던 예쁘고 부드럽던 손가락도 주름이 졌지만 평생 남의 것 부당한 것을 노리거나 기대지 않았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남의 것을 노리지 않았다. 제가 제 책 자유직들의 앞에 뚜껑을 열면서 첫 번째 구절이 바로 그겁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은 여러 경전에 나옵니다. 탈무드에도 나오고 불가에도 비슷한 얘기가 경전에 있고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겁니까?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습니까?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 사 먹은 것은 뭐라고 변명할 겁니까? 이재명이 그 뒤에 쓴 글이 아주 걸작입니다. 남편 업무 지원하는 잘 아는 비서에게 사적으로 음식물 심부름시킨 게 죄라면 죄겠지만
미안한 마음에 음식물값에 더해 조금의 용돈도 주었고 그가 썼다는 법인카드는 구경조차 못했다. 정말 양심은 어디 창고에 떼놓고 다니는 사람 같습니다. 이 말은 배소연이 거짓말 복사판입니다. 말하자면 중국집 식대를 배소연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 돈을 김혜경이 배소연에게 현금으로 줬다. 그것도 조금 더 얹어줬다. 그런데 그걸 배소연이 삥땅을 했다는 말입니다. 정말 이렇게 내놓고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걸까요?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사 먹고 심지어 온갖 걸 다 샀습니다. 언론을 보면 집에 필요한 생필품은 모두 경기도 법인카드로 샀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담동까지 7급 공문을 보내 일제 샴푸를 사고 로션을 사고 날마다 샌드위치를 사 먹은 것이 그 법인카드로 샌드위치를 사 먹은 것이 모두 거짓이라는 말입니까? 이재명은 예의 조작 수사서를 내세웠습니다. 대선에서 패한 후에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됐다. 수년 동안 100명에 가까운 검사를 투입한 무제한 표적 조직 수사가 계속됐다. 천번을 향하는 무수한 압수수색, 수백 명의 소환조사, 사람들이 목숨을 버릴 만큼 강압적인 수사로 없는 먼지를 털어 만든 기소장이 연거푸 날아오고 구치소에서 구속을 대기하기도 했지만 진실은 나의 편이라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었다. 이쯤 되면 정말 이건 뻔뻔하다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문자 그대로 아이언 마스크, 철면피라고 해야 합니까? 이재명은 유창현 판사에게 불구속해 줄 것을 읍소할 때 무엇을 했던가요? 그 뒤에 한 말은 아마 앞으로 두고두고 이재명의 의혹으로 세인들이 입방아에 오를 겁니다. 그러나 동네 건달도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나의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 표적에 추가됐다. 반복적이고 집요한 장기간 먼지들이 끝에 아이들은 다행히 마수에서 벗어났지만 아내는 희생 제물이 됐다. 참 아들들을 언론에서 더 이상 비판하지 않은 것은 너무 치사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아들의 어떤 아들인지를 모른다면 이재명의 눈은 아주 엉터리 시각을 가진 눈입니다. 이재명은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조심하며 살아온 아내가 공기소환 수사에 법정에 끌려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재명은 그 어떤 외도도 하지 않은 아주 선량한 남편처럼 보입니다. 김모라고 불린 여배우, 그 여배우와의 스캔들은 무엇이라고 변명을 해야 합니까? 그 여배우가 이재명과의 없는 관계를 거짓말로 지어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그 여배우에 대한 모독을 넘어 이 세상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재명이 SNS에 올린 이 애틋한 심정은 순애보라고 불러도 정말 모자랄 판입니다. 저는 어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리니까 거짓말을 할 수는 있겠는데 어떻게 자기 아내가 선고를 받으러 간 날 이런 식의 거짓말을 SNS에 올릴 수 있느냐. 이건 정말 인면수심이다. 사람의 얼굴을 한 김성의 마음, 그의 인면수심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재명의 글이 이렇습니다. 재판받는다며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 소설 속에서나 읽었던 가슴이 미어진다는 말을 이 나이가 되었어야 체감한다. 숨이 막히고 쪼그라들며 답답해진 가슴을 양손으로 찢어 헤치면 시원해질 것 같다. 제발 좀 찢어 헤치십시오. 그 뒤에 쓴 절절한 표현을 보면서 나는 이재명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는 어떤 자인가? 정말 다시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글이 이렇습니다. 나는 웬만해서는 울지 않는다. 그런데 나이 탓이겠지만 아무 잘못 없이 나 때문에 중인 환시리에 죄인처럼 끌려다니는 아내를 보면 그렇지 못하다. 지금 이 순간 또 가슴이 조이오고 숨이 막힌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참 절절한 순해 보입니다. 그는 이걸 끝에 김혜경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평생 아직도 나를 자기야라고 부르며 자신보다 남편과 아이들을 더 챙기는 혜경아 미안하다.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혜경아 사랑한다. 이 글이 그 어떤 정치적 의도가 없이 서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고 싶을 뿐입니다. 정말 절절한 순애보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전하는 기사 아래
달린 수많은 댓글들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고르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부터 몇 개만 순서대로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마누라를 사랑하는 이재명은 배우 김공공과 바람폈다는 것을 무고로 왜 고소하지 못하는가? 또 다른 댓글입니다. 김건희 건드리는 건 문재명, 문재명은 바로 문재인과 이재명을 더한 말입니다. 김건희 건드리는 건 문재명 패거리, 니들이 한 짓거리 아니냐. 동네 건달만도 못한 X가 별 말씀을, 동네 건달도 혈세로 마누라를 선거운동 안 시킨다. 참 직격탄을 쏜 겁니다. 김건희 3년 동안 괴롭히면서 제 마누라는 건드리면 안 된다? 웃기는 화상이군. 공무원을 몸종으로 2명이나 마누라가 부렸으면 죗값을 받아야지. 자, 그 다음 글도 아주 재밌습니다. 혜경아 사랑한다 하니까 진짜로 사랑하는 줄 아나 보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전주에 가서 발언을 해놓고 존경한다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안다고 비아냥거린 이재명을 그대로 직격한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댓글입니다. 듣는 동네 건달 열받는다. 당신이 휘두른 권력과 거짓에 몇 명이 자살한지 아는가? 참 정말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게 진실일까 거짓말일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여러분 진실일까요? 그 정답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준석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는 이준석의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폭로도 뉴스가 됐습니다. 이준석이 외국에 다녀왔더군요. 이제 국회의원을 하니까 정말 그 폭이 넓어집니다. 명태균 사건으로 지금 궁지에 몰린 이준석이 다시 폭로 정치에 나선 겁니다. 궁지에 몰린 것도 스스로의 행적 때문이죠. 지리산 칠불사에 김영선 그리고 명태균 그리고 천하람과 이준석이 밤 11시입니까?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식수까지 했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서울에서 지리산 칠불사까지 차를 타고 달려갔을까요? 뭘 거래하려고 말입니까? 이준석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인물들 공천을 부탁받았다. 이런 사실을 폭로를 했습니다. 공항에 기자들이 왕창 나갔죠. 나가니까 기자들에게 그렇게 폭로를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국민의힘 대표였던 자신에게 특정 지역 시장부터 심지어 서울이 구청장 공천까지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소통한 자료를 찾아봤더니 웃겨서 말도 안 나오는 것들도 많았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젊은이들 자주 쓰는 표현이죠. 웃겨서 말도 안 나온다. 이런 말들이 나온 것은요. 명태균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이준석과 김종인도 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이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했죠. 이준석과 김종인도 수사 대상이 되어야만 한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검찰이 역시 이준석과 김종인을 조사 대상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022년 5월 김영선이 좀 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한 명태균과 윤 대통령의 통화가 폭로가 됐죠. 그렇게 폭로되면서 그 전후해서 명태균이 이준석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또 알려졌습니다. 바로 그 때문입니다. 기자들에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던 이준석은 돌연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어느 도당 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이 업소를 해가지고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다. 이건 아주 중대한 폭로입니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서울이 어떤 구청장 공천을 두고 지금 믿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하신 것도 있다. 이준석은 의혹이 계속되면서 검찰이 자신을 조사할 거란 뉴스가 나오자 과거 자료를 찾아봤다고 했습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공천 시기에 저에게 활발하게 소통하신 기록도 다 확인해 봤다. 웃겨서 말도 안 나오는 것들도 많이 봤다. 참 이걸 두고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런 말하는 걸 두고 정말 웃긴다고 해야 합니까? 2022년 재보궐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졌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이 김영선뿐 아니라 시장, 구청장 공천에도 개입을 했다.
이렇게 이준석이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MBC는 이를 보도를 하면서 국회에서 이준석이 취재진을 다시 만나자 자신이 폭로 파장을 의식을 한 듯 폭로 수위를 다소 낮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준석이 발언 내용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기준들을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할 수 있는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쉽게 말해서 윤 대통령의 어떤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굉장히 완화한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윤 대통령 뜻을 꺾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시도당 위원장이 오히려 문제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 저랑 원내대표의 뜻이 일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서 그 뜻을 돌려세웠다. 자신이 명태균과 주고받은 연락에 대해서는 명태균이 공천 상황을 잘못 알고 있어서 분위기를 전해준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어떻든 명태균이 공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짓거리를 하고 다녔다면, 그런 부록한 노릇을 했다면 당시에 당대표였던 이준석이 거기에서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윤미향을 기억하십니까? 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임기를 다 마쳤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기소가 됐던 윤미향이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그리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업무상 횡령,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가 된 윤미향에 대해 이같이 선고를 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을 했습니다. 무려 기소된 지 4년 2개월 만에 나온 최종 판결입니다. 그러나 윤미향은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에 대해서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 이렇게 폭로를 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언론들이 추적을 하니까 그 이용수 할머니 얘기가 대부분 맞는 것으로 드러났죠. 그해 4월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던 윤미향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부터 그래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혹제기 4개월 만인 2020년 9월에 윤미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 국회의원이 된 지 석 달 만에 재판이 회부가 된 겁니다. 그가 이사장으로 있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1억 37만 원을 횡령했다. 또 기부금 42억 원을 불법 모금했다. 또 보조금 3억 6,750만 원을 불법 수령했다. 이런 등등의 혐의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선 1심 판결의 아주 지지부진한 진행입니다. 1심 판결은 2년 5개월 만인 장인 2월에야 선고를 했습니다. 재판 정정과 증거를 정리하는 공판 준비 기일만 11개월 동안 6차례나 열렸습니다. 재판부가 한 걸까요? 아니면 변호인들이 지은 진술이 성공을 한 걸까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소가 되고 11개월 동안 공판 준비 절차만 거쳤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의도적인 재판 지연 끝에 결국 1심은 횡령액 약 1,700만 원만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놀라운 일입니다. 증거가 거의 명확해 보이는데도 결국 1심은 질질 끌다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장인 9월 2심은 판단이 달랐습니다. 윤미향의 횡령액을 8천만 원으로 늘리고 기부금법 그리고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일부 유죄 판단을 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1억 3천만 원을 개인 명의로 불법으로 모금을 한 혐의, 이건 기부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울고하려 했죠. 그리고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서 여성가족부 등에서 국고 보조금 6,520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 이건 보조금법 위반입니다. 이런 것이 추가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형량도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보기엔 만약에 다른 사람이었으면 실형이 선고됐을 겁니다. 이걸 집행유예로 선고하는 것도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윤미향은 상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덩달아 상고를 했습니다. 검찰도 아마 저하고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대법원에서도 윤미향 사건은
무려 1년 2개월이나 묶여 있었습니다. 사건 배당착오로 담당 재판부가 변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주심 대법관이 법원 행정처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또 교체가 되는 등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1, 2, 30 모두 재판이 질질 늘어지면서 윤미향은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걸 천운이라고 해야 합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윤미향 사건을 두고 언론은 지연된 정의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요즘 이재명을 둘러싼 여러 재판과 아직도 기소되지 못한 사건들, 예컨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그리고 수사 중인 정자동 호텔 개발 비리 사건,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저 역시 아주 흔한 말을 생각합니다. 여기 덧붙이겠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